7월 11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현대상선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항만시설을 다른 업체에 매각해 수십억 원대 철거비 부담을 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이를 알면서도 항만시설 사용권 이전을 허가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재적의원 142명의 공룡광역의회인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임명장을 받고 경기 북부청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인천시당 이학재, 이수봉 공동위원장과 13명 지역위원장 전원을 해촉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물은 것인데 차기 시당 위원장으론 최원식 전 국회의원이 거명됩니다. 인천경찰청이 김길자 전 총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를 잡고 경인여자대학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학원 비리와 분규로 홍역을 치렀던 18년 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남시가 보상을 노린 가밀택지지구 내 불법 개 사육장을 전격 폐쇄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개가 비위생적인 사육장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충에 의한 감염병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공원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수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판 일면 보시겠습니다. 현대상선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낡은 항만 시설을 다른 민간업체에 매각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철거비 부담을 덜어낸 사실이 밝혀졌다는데요. 크게 싣고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항동 7가 공유수면에 설치되어 있는 현대상선 소유의 항만시설을 다른 4개의 업체에 넘기겠다라는 현대상선의 요청을 승인했는데요. 현대상선은 국내 최대 국적선사지요. 그런데 이 현대상선은 이번에 매각한 시설을 20년 넘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인천해양수산청이 지난 2016년 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렸고요. 현대상선은 30억 원을 들여서 일부 시설물은 제거했지만 가장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암벽을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이 암벽을 철거하는 데는 50억 원 이상의 철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대상선은 다른 민간업체에 암벽을 철거하지 않은 채 이 사용권과 소유권을 넘긴 것이죠. 그런데 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던 인천해양수산청이 이들 민간업체 간의 시설물 사용권 이전을 허가해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는 원상복구하라라고 해놓고 언제는 또 이걸 번복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현대상선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50억 원 이상의 철거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앞으로 논란이 좀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경기판 2면과 3면 보시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재적의원 수만 모두 142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공룡 광역의회인데요.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35명,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3선에 민주당 송환준 의원이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전반기 의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판 2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이화영 부지사는 임명장을 받자마자 곧바로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이동해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담당관들과 함께 민선 7기 경기도의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방안과 또 평화 관련 공약들을 점검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는요, 지금 현재는 연정부지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미 새롭게 취임한 이재명 지사가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바꾸겠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이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평화부지사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인천판 3면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인천시당 이학재, 이수봉 공동위원장과 13명의 지역위원장 전원을 해촉했다는 소식 싣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이 무주공산이 된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음 날 공동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13명을 모두 해촉한 것으로 뒤늦게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사실상 6.1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을 중앙당이 물은 것으로 그렇게 지역사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선 계양구 의리 지역구인 최원식 전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차기 시당 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입니다. 인천지방지능범죄수사대가 어제 경인여대 기획처 사무실과 총장실, 명예총장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이 대학 운영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경인여대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서 전현직 총장에 대한 해임, 학교법인 설립자와 전현직 이사 등 임원진 13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구, 또 부당 집행된 학교 예산 14억 6천여만 원에 대한 회수 등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인여대 측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는데요. 경인여자대학은 18년 전인 지난 2000년에도 학원 비리와 분규로 몸살을 앓았던 학교에서 이번 경찰의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구면 경기 메트로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남시가 보상을 노린 가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던 불법 개사육장을 전격 폐쇄 조치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하남 가밀 택지지구 내에 불법 운영 중이던 개사육장에는 무려 200여 마리의 개가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채 방치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은 동물 보호단체인 케어가 최근 이 수백 마리의 개들이 개사육장에서 방치 또는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남시에 제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급기야 하남시는 최근 이 김양호 부시장과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불법 개사육장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협의를 거쳐서 전격적으로 불법 개사육장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개사육장 안에 갇혀있던 200여 마리 넘는 이 개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나섰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해충에 의한 감염병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명, 2015년 7명에 이어서 2016년에는 28명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증세를 이렇게 보였었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56명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감염이 돼서 이 가운데 16명이나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해충에 의한 감염 사망자가 특히 여름철에 심한데요. 그 이유는 이 도심 공원이나 하천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해 해충 탓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 해충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해충 기피제 이 자동 분사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는 모두 15개 시군에 130여 대가 전부라고 합니다. 해충 분사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도심공원에는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가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시민들이 이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의 확대 설치를 주문하고 있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토파보기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자 인천일보 오피니언면 칼럼 읽어보셨는지요? 썰물밀물 칼럼의 제목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인천공항 KTX였습니다. 그 칼럼을 집필한 인천일보 정기환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내막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공항 KTX가 저 멀리 사라졌다 뭐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최근 인천공항 KTX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인천공항 KTX라는 제목은 너무 기가 막힌 한 시민이 올린 댓글에서 따온 것입니다. 은하철도 999라는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죠. 예. 이 작품에서 은하철도 999호는 머나먼 안드로메다 우주로 달려가 버립니다.
이제 다시는 타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인천공항 KTX에 대한 아쉬움과 너무 어이없어 하는 심정이 잘 읽혀져 추천이 많았던 댓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인천공항 KTX 이런 댓글에서 영향을 받으셔서 칼럼 제목으로 입히셨던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인천공항 KTX 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천공항 KTX는 2013년 6월 30일 개통되었습니다.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의선과 인천공항 철도를 연결하고 지방의 해외 여행객들이 논스톱으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돌연 운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열차 정비를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이용객이 적으니 노선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2014년 개통했으면 이제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말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3월에 중단이 됐으면 약 3년 8개월 동안 운행하다가 일단 중단이 된 건데 그럼 인천은 이 고속철도 제로도시가 된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5번째의 고속철도인 KTX는 현재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크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인천 시민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고속철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고속철도를 타기 위해서는 서울역으로 가든 광명역으로 가든 2시간 이전에 집을 나서야만 출발 시각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KTX를 타는 시간보다 타러 가는 시간이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셈입니다. 예. 이런 형편인데도 그건 인천공항역과 금암역에서 그나마 이용할 수 있었던 KTX마저 없앤다니 이것이야말로 인천 패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인천 패싱. 인천 시민 입장에서 본다라면 참 자존심이 상하는 말인데요. 정 실장께서는 지난달에도 선거는 KTX를 귀찮게 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셨죠? 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마다 KTX를 유치하겠다는 단골 공약이 많았습니다. 인천의 경우 오히려 잘 다니던 KTX를 폐지하겠다는데도 이상하게도 너무 잠잠한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간 전국 지역 주민들에게도 더없이 편리한 노선이었습니다. 승객이 적은 것도 운행 횟수가 너무 부족하거나 해서입니다. 하루빨리 운행 재개가 이루어져야 할 인천공항 KTX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KTX를 타는 시간보다 타러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인천, 또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인천을 출발하는 KTX 노선을 폐지한 코레일,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참 씁쓸해지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인천공항 KTX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인천일보 정기환 논설실장과 함께 칼럼에 담긴 팩트 그리고 그 이면 들여다봤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정보입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당분간 3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수원 30도, 용인 의정부 29도, 평택 31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자외선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3에서 6m,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초속 6에서 12m로 불며 물결은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다. 디즈레일리.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7월 11일 수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준비해서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